이 피해자 성함이 전옥분 씨예요. 예. 저도 이거 내용 대충 알아요. 이 내용만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이제 전옥분 씨 그 살인 피해 당했던 사건인데 전화를 내야 되는데 휴대폰을 하필이면 또 집들이 갈 때 집에다 놔두고 나와. 아이고. 배배고였어 이 일이 안 사건이. 되려니까 계속 그러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사입니다. 이거. 예, 이번 주는 미제 사건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게 맨날 내가 미제 사건 가져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슴이 답답해요. 미제 사건. 답답하죠. 예. 사실은 미제 사건 하는 건 정말 제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짜증이 나 하다 보면. 또 하셔야죠. 어떻게 사명인데. 이게 짜증이 나.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제 사건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네. 방송을 보고 스스로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때는 사소한 일로 넘겼다가 지금 와서 방송 듣고 생각하니까 그때 뭐 이상한 게 있었어. 이런 단서를 제공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 있어가지고 사건이 해결된다면 그 이상 바랄 건 없다. 아니 뭐 그냥 어쨌든 어떻게 보면 택도 없는 미련. 아니 교수님 저번에 기대? 저랑 했던 거 대전 총기 무장항로 사건 잡았잖아요. 백성기경 사건은 예, 결국 예. 잡혔어요. 잡혔잖아요. 두 건 해결했잖아요 한 방에. 근데 뭐 우리가 뭐 꼭 뭐 저 기여한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네. 근데 이제 오늘 내가 선정해 가지고 가져온 사건은 이제 전옥분 씨. 이 피해자 성함이 전옥분 씨예요. 예. 저도 이거 내용 대충 알아요. 이 내용만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이제 전옥분 씨 그 살인 피해 당했던 사건. 이 사건은 이제 좀 그 시신 발견 단계에서부터 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예. 2003년도 2월 15일입니다. 추울 때네요. 추울 때입니다. 네. 아침 11시경에 네. 평택시 도일동에서 이제 잡초를 제거하려고 이 논두렁을 태우던 그 주민이 있었어요. 네. 이 주민이 그 이제 어느 정도 그 부패가 진행돼 가지고 네. 거의 백골 상태로 그 변화하고 있는 시신을 발견을 해요. 논두렁 태우러 갔다가. 논두렁 태우러 갔다가 그 당시에 이 발견했을 때 이제 하의를 아랫도리는 입고 있지 않고 양말만 신은 상태. 아이고. 상의 웃도리는 약간 위로 걷어 올려진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시신이 발견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궁극적으로 뭐 나중에 말씀 또 드려야 되겠지만 이 시신은 누구였냐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2002년 9월 26일 그러니까 그 전해죠. 전해네요. 예. 2003년도 2월 15일에 발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42일 전이에요. 2002년 9월 26일 네. 밤에 그 동네 그 인근에 있는 동네 그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 내렸다가 그 길로 실종됐던 전옥분 씨예요. 네. 근데 이제 그쯤에 바로 신원이 저 시체가 발견되고 나서 바로 신원이 확인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 그때 걸렸나요? 그거는 시간이 한 2달 뒤에 신원이 확인이 됩니다. 국과수로 보내가지고 DNA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겨우 밝힌 게 2달 뒤에요. 그 2달 뒤에 이제 뭐 지금 같으면 시신이 발견되면 바로 시신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네. 그 당시 이제 대구 그 지하철 3사 사건 때문에 국과수 전체가 다 걸로 내려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 일 터졌네. 예, 그 즈음에 그랬잖아요. 예. 그 바람에 이 시신이 전옥분 씨라는 게 2달 뒤에나 밝혀져요. 그래서 이 사건이 또 어떤 면에서 더 꼬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네요. 일단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신이 발견된 거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동네 네.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밭이에요. 바로 옆이네. 예, 바로 옆에요. 그 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은 하의는 나체 상태고 네. 아래는 양말은 착용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이 시신 논두렁 태보다 발견한 그 주민도요 처음에는 이게 동물 시체로 생각을 했죠. 저도 동물 그랬을 것 시신으로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다가 네. 그냥 의학 소리 나온 거예요. 참 뭐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신이 발견되니까 경찰은 그 수사가 시작이 되겠죠. 네. 요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전옥분 씨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사라진 게 9월 26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9월 26일 날 그분이 없어지고 집에 소식이 없고 남편이 가출 신고하고 가출 신고 처리한 경찰들이 찾는 과정 속에서 그냥 허름하게 처리하고 못 찾고 실종으로 종료됐다가 네.
종료돼서 그 있는 상태에서 142일 만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네. 그것도 저 2달 뒤에 또 전옥분 씨라는 게 밝혀진 배배 꼬인 사건이에요. 계속 꼬였나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실종 신고 즉시 그 경찰의 어떤 신고 처리, 그 수사, 실종 수사 그 자체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네네. 좀 더 자세히 하고요. 네, 교수님. 우선은 이제 신고가 시신이 발견돼서 시신이 발견이 되니까 바로 신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거꾸로 이제 역으로 가야겠네, 이거는. 역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옥분 씨 그 실종 당일 이제 좀 9월 26일 날 그 행적을 좀 먼저 살펴보면 그것도 봐야겠네요. 네. 네. 2002년 9월 26일 날 전옥분 씨가 이 처조카들이 집을 샀어요. 아, 처조카가요? 네, 서울에서. 네. 그래서 이제 모처럼 집 샀으니까 가족 친지 오시라고 집들이 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서울로 가기로 했던 거예요. 원래 그 애초에는 남편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서 남편 차 타고. 아, 예. 근데 남편이 이제 그 즈음에 시험 모시고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요. 아이고. 그 바람에 남편이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전옥분 씨 혼자서 어떻게 보면 기차 타고 올라가야죠. 버스 타고 이렇게 평택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예. 사라진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건데 어.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서 집들이 하면서 식사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평택역으로 와요. 예. 그 평택역으로 온 게 9월 26일 날 19시 40분이에요. 아, 7시 40분 경에. 7시 40분 경에 이제 평택역으로 왔고 네. 그 평택역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자기네 집으로 가는 그러니까 도일동 쪽이죠. 자기네 그 집으로 가기 전 그 딸이 그 전날 생일이었었어요. 아. 그 예. 딸이 저 피자가 먹고 싶다고 그랬단 말이야. 아, 피자가. 그러니까 버스 타기 전에 이제 도일이 쪽에서는 없으니까 네. 평택역 쪽에서 딸이 부탁한 피자를 하나 한 판 사는 거예요. 네. 한 판 사가지고 피자를 들고 버스를 타기 직전에 지금 나 사가지고 뜨끈뜨끈한 상태 사가지고 하니까 기다려 그 전화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하필이면 또 집들이 갈 때 집에다 놔두고 나와. 아이고. 배배꼬였어 이 이게 안 사건이. 되려니까 계속 그러네. 그러니까 두리번거리다가 이 전옥분 씨가 마침 보니까 같은 버스에 타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네, 네. 걔한테 미안하지만 나 휴대폰 한 번만 쓸 수 있을까? 네, 네. 그러니까 휴대폰을 빌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바로 나 지금 버스 탄다. 네. 이거를 딸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딸하고 통화를 하고 승차한 게 20시 30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전옥분 씨가 21시경에 한 약 30분 뒤에 마을 입구에서 하차를 했던 거예요. 네, 네, 네. 그 이후에 실종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네. 집 앞에서. 그 이후에 실종 마을에서 내린 것까지. 예. 실종 다음 날 9월 27일이 됐을 때도 이 전옥분 씨 남편 같은 경우는 오래간만에 가족 친지 만나가지고 뭐 오빠 집에 가서 자든지 그렇죠. 작은 오빠 집에 가서 자든지 뭐 어디 가서 더 놀다 오려고 안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 아, 예, 예, 예. 그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있다가 안 오면 전화해봐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안 들고 가는 바람에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인데 실종 다음 날 9월 27일 11시 반경에 네. 이 전옥분 씨 남편한테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와요. 카드 회사에서요. 카드 회사에서. 신용카드. 예. 그 내용인즉슨 예. 어떤 남자가 우리 그 회사로 길에서 전옥분 씨 카드를 습득했다고 그러면서 가지고 왔다. 네, 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 마누라 지금 어디 저 친인척 집에 가 있는 줄 알았는데 뭐야 이게? 네. 이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득달같이 이제 경찰에다가 얘기를 하죠. 아, 예, 예.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실종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142일 동안 네. 시신을 발견치 못했던 겁니다. 참 뭐야. 근데 문제는 네. 이때 남편도 그 신문에다가 전단지 끼워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네, 예. 그걸 한 4,000장 정도 만들었대요. 동네 다 네. 돌리시네. 그러면서 제작해갖고 돌렸는데 네. 이때 남편 생각은 죽었다는 생각은 추워도 안 했대. 그렇지. 예. 그냥 그 당시에 인신 납치 같은 게 꽤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인신 납치 뭐 이런 걸로 돼갖고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붙들려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단지를 한 4,000장 정도 돌리고 경찰에다가도 빨리 찾아달라 뭐 이렇게 종료도 하고 경찰은 알았다고 대답을 하면서도 제대로 효과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이제 없어졌을 때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9월 26일 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시신 발견한 걸로 돌아오면 시신이 발견됐는데도 그 즉시 신원을 확인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2달 뒤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2003년 2월 18일입니다. 그때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 아유,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된 게 2월 15일이잖아. 네. 그리고 3일 뒤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무지무지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네. 그때 이 DNA 관련된 거 국과수 전 직원 다 대구로 내려갔어요. 그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뭐 국과수 직원이 없었어요. 아, 그때 진짜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다 저 네. 대구로 갔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 DNA 가지고 발견된 시신이 누구냐 이거를 밝히는데 2달이 걸린 거예요. 2달이. 과정이 진행이 못 됐던 거네요. 네, 한 직원이 11일이나 없으니까. 넘어서 발견 전옥분 씨 신원이 확인된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또 대구 지하철 참사 때문에 바로 못 밝히고 한 2달 돼 가지고 이제 국과수에서 겨우 붙으려고 그러니까 또 뭐가 터졌냐면 대구 또 개구리 소년 사건이 또 터졌어요. 네. 그래갖고 저 모든 또 경찰 수사는 다 걸렸어. 관심이.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전옥분 씨라는 그 신원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사진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붙을 또 여력도 없었어요. 아이고. 근데 뭐 대구 쪽인데 왜 여기 평택 쪽에서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여러 가지가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었어요. 네, 수사전 다 투입해야죠. 예.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이 전옥분 씨 사건은 진짜 배배고였더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버스 내리실 때도 혼자 내리셨나 보네 목격자가. 이게 이제 좀 더 알아보면 예. 근데 9월 26일 날 아까 그 평택역에서 내려갖고 피자 샀다고 예, 그랬잖아요. 피자 사고 갔잖아요. 그때 내렸을 때 원래는 같이 올라갔던 평택에 같이 올라갔던 그 둘째 오빠 부부가 있었어요. 둘째 오빠 둘째 부부가. 오빠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차가 있었나 봐. 예. 그래서 전옥분 씨가 집이 한적하니까 도일이까지 예. 그러니까 태워다 주기로 원래 했었어요. 원래 동생 예. 여동생을 태워다 주려고 그러는데 또 공교롭게도 둘째 그 오빠의 마누라 즉 말하면 이제 올케 이분 전옥분 씨 입장에서는 예. 그 사람이 멀미가 엄청 심했어요. 서울 갔다 오면서 멀미가 엄청 심해가지고 도저히 뭐 차 타고 어떻게 할 엄두가 안 나니까 전옥분 씨가 그냥 가쇼. 내가 그냥 버스 타고 갈게. 이게 또 꼬였죠. 그죠? 일이 안 되려니까 계속 이래 그래. 같이 남편하고 애초부터 그냥 올라갔다가 남편 차 타고 왔었으면 문제 없을 건데 출발하기 직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남편이 안 가고 또 내려와서는 이제 평택역에 세웠겠죠. 둘째 오빠가 차 세워놨던 차를 가지고 전옥분 씨 태워다 주고 자기네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네. 멀미가 심하고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멀미가 심해가지고 핸드폰도 없고. 올케가 거기다가 휴대폰도 없고 아이고 이거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버스를 타고 온 건데 그리고 또 꼬이는 게 뭐냐면 원래는 8시에 버스를 타기로 돼 있었어요. 8시에요? 8시 버스를 탔었으면 남편이 계산을 해가지고 고쯤에 한 30분 걸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딱 태우고 마을로 갈 판인데 피자 사는 하고 또 8시 버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지 자주 없으니까 이게 또 시골이라. 그래서 아까 보면 버스 탄 게 8시 30분 걸 탔잖아요. 30분 간격인가 봐요. 그러니까 없어요. 원래는 8시 걸 탔어요. 근데 남편이 그날은 평택역에 내리는 시간이 19시 40분이면 8시에 마을 버스를 탈 거고 그 버스를 타면 8시 반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미리 차를 끌고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통화가 안 된 거예요. 학생 전화번호 전화 빌려서 전화할 때. 그래서 딸이 받은 건데 또 딸이 아버지한테 전화하는데 아버지도 휴대폰 안 들고 마누라 마주 나간 거예요. 아이고. 참 꼬일래니까. 이게 안 되려니까 끝도 없이 꼬이네. 그러니까 20시 한 20분경에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 남편이 가서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신 건데. 그런데 이제 예정된 시간에도 안 오니까 오래간만에 이제 식구들 만나가지고 처갓집 식구들도 다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뭐 좀 늦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20시 40분 한 20분 기다리다가 20시 40분경에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전옥분 씨는 21시경에 도착한 거예요. 20분 갭이 생긴 거죠. 그러네요. 버스에서 내려가고 20분 뒤에 도착해서 집으로 깜깜한 데서 걸어가다가 누군가에 낚아채가지고
논두렁이 아니 밭두렁에 끌려가서 네.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전화 받았을 때 남편은 이미 그 태우로 전옥분 씨 태우로 나간 상태.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마누라가 늦게 온다는 거 자체를 버스를 알았으면 놓쳐서 그때까지 기다렸을 텐데 네. 그냥 그걸 알지 네. 못했던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시간대별로 보니까 되게 꼬였더라고 이게. 응?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실종 신고 남편한테 실종 신고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처리가 이건 내가 볼 때 진짜 혼나야 돼 이거. 왜요? 그 실종 단순 가출 청구를 처리를 했는데 단순 가출로요? 네, 그러면 이때 이 여성이 도착할 시간에 안 왔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면 네. 이거는 전옥분 씨가 내린 버스 블랙박스 다 까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있을 때. 1번이 그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예. 남편이 그 다음날 카드에서 전화 받고 이거 이상 생긴 걸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누가 봐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때쯤에는 거기 참석했던 친인척들한테 다 전화해 봤을 거냐. 네, 그렇죠. 당연히 내 아내 거기 있냐. 네. 없으니까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뭐 이렇게.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이거는 여성이 버스 타는 거 평택역에 내린 거는 조카들하고 같이 저 둘째 오빠하고 같이 내렸으니까 네. 내린 거 명확하잖아. 그리고 내가 버스 탄다고 얘기했던 거 그것도 명확하잖아. 피자도 그건 샀고. 버스 탔다고 봐야 된단 말이야. 네. 그 시간대. 그러면 앞뒤로 20시경에 탔는지 20시 20분경에 그 갭이 있는 상태로 탔는지 그 버스를 다 조사하고 블랙박스를 다 깠어야 네,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버스에 탔고 내렸고를 경찰이 그때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사입니다. 이거. 그럼 교수님 그 피자 사기 전 사고 났는데 그때 통화한 학생 있잖아요. 전화 빌려서. 그것도 나중에 찾았어요. 나중에 찾은 거예요. 그것도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경찰. 아이 뭐야. 이건 내가 볼 때 초등수사 이거 찾으면 징계매겨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남편이 신고할 때는 그때는 이미 한 여성이 분명히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간다고 그랬는데 왔는데. 그러면 실제로 버스를 탔는지 안 탔는지 그 버스를 전부 다 블랙박스로 까봤어야 할 거 아니야. 네. 까봤었으면 그 버스에서 뭔가 나오지. 그리고 그때 그 휴대폰 빌려주는 학생도 찾을 수 있었겠지. 그것도 평택역에는 카메라가 다 카메라도 장착돼 있고. 있어. 기차 근데 내리고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도 안 하고 단순 가출 처리하고 좀 기다려 보세요. 뭐 들어오겠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아유 어떡하냐. 이게 저희 학생도 그러니까 그때 저 블랙박스 조사 안 했으니까 휴대폰 빌려주는 학생도 조사도 안 된 거지 그때는. 실종 신고 처음 했을 때는. 그러면 교수님 그 당시에 어쨌든 어머니가 피자를 들고 딸 주려고 들고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신 옆에서 피자 박스나 뭐 이런 거 아 나왔어요. 그게요. 예. 피자가 그 현장 주변 그 시신이 발견된 현장 주변 앞쪽에 네. 뭉개진 채 발견이 됐어요. 아 박스 자체가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시신 발견 장소 가기 직전 중간 지점 정도에서 그 발견이 됐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 그 즈음에 동네 주민이 그 뭉개진 거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탐문 안 했던 거예요. 아 그러네. 시신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밝혀진 사실들이에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경찰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네. 이렇게. 실종 신고 초창기 했을 때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피자도 중간에 뭉개진 채로 있었다 발견된 것도 사실은 그때 그 동네 주민이 발견한 거예요. 추정컨대 전옥분 씨가 샀던 피자로 그 인식이 되거든요. 맞겠죠. 실종 신고 들어오자마자 마을 주민 조사를 했었으면 그 뭉개진 피자를 확보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뒤늦게 탐문하는 과정에서 동네 주민이 그 뭉개진 거 나 본 적 있어요. 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경찰이 그때 초창기에 실종 신고했을 때 그거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뭐 그게 피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게 뭐 전옥분 씨가 실제로 산 건지 아닌지 그마저도 뭐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럼 교수님 그 발견됐던 카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카드 이제 그 카드 관련된 것도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경찰이 피자가 만약에 그 초등 수사 과정에서 인근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수사했었으면 피자 발견한 그 주민 진술도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피자에서 어떤 무슨 또 어떤 그 단서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또 조작되는 뭉개져 거고. 있다니까. 예. 그런데 그거 안 했고 그다음에 그 인근 수색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요. 내린다는 시간대에 분명히 내렸는지 여부를 버스에서를 통해서 확인됐을 거 아니에요. 네. 돼서 내린 게 명확하면 그 내린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수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색해야죠. 그럼 수색했으면 시신 금방 발견했죠. 그렇죠. 그거 안 했잖아요. 안 했다니까요 그 자체를. 그럼 시신 금방 발견할 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142일을 그 밭두렁에 누워 있게 한 거예요. 이건 경찰, 저도 경찰했지만 자격 없는 놈들이에요. 이거 처리한 놈들. 응? 그리고 이후에 카드 발견해서 그 남편이 신고했잖아요. 네. 그 카드 수사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용량 이런 거 확인 이런 거 안 하고요? 왜 그러냐면 왜 안 했냐면 이 사람들은 수사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냐면 남편한테 맞췄어요. 남편하고 나온 게 현재는 없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남편이 원 씨인데 원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산정을 해놓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 중이라 남편이 뭐 카드 분실된 거 연락 왔었다 뭐 이런 거는 귀등으로 올린 거예요. 귀등으로. 남편만 집중적으로 붙어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버스 블랙박스도 안 보고 그 인근 블랙박스를 봤다면 전옥분 씨가 내렸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고 그렇죠. 내렸다면 그 인근을 뒤져서 시신 찾았고 피자 뭉개진 거 찾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으면 이 사건 수사는 어쩌면 금방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조동조사를 안 한 겁니다. 징계감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럼 교수님 그 당시 현장에서 당하신 거잖아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밭두렁에서 성폭행이라고 하면 하의가 벗겨져 있었죠. 예, 옷이라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겨울인데 옷도 다 끼어 입으시고. 예, 근데 그 인근에서 이제 구두하고 구두 나왔어요. 구두, 예. 머리핀, 그다음에 귀걸이, 반지, 손목시계, 검정색 브레이저, 줄무늬 남방, 예. 검정색 가디건, 청바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벗긴 거죠. 예. 그러면 짐작컨대 성범죄가 수반됐을 가능성은 그렇죠. 높습니다. 예, 높네요. 성범죄 목적일 가능성도 예, 많아요. 근데 요게 그 인근에서 발견이 됐는데 또 요 중에서도 감시거래는 손목시계만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랬대? 저는 그 이유가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추후라도 이춘재 사건 된 것처럼 추후라도 그러면 그 구두, 모르잖아요, 머리핀, 그건. 귀걸이, 네. 반지 요거 경찰에서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DNA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예. 범인. 예. 그런데 경찰은 그 당시에 유가족한테 다 줬대요 그걸. 유가족한테 다 인수인계증 그 인수서 발행하고 지장받고 다 줬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손목시계만 감시거래를 하고 나 이게 무슨 수사인지 뭐 이렇게 돼 있어? 난 도대체 이게 무슨 수사인지를 내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미제 사건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은 또 받은 바 없다고 얘기하고 궁극적으로 그 당시에 확보하고 있던 구두, 머리핀, 귀걸이, 반지, 손목시계, 검정색 브레이저, 줄무늬 남방, 검정색 가디건, 청바지 이거는 행방이 없어요. 가족이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 맞잖아요. 근데 또 분명한 거는 또 그 소지금품 인수서에 지장 찍혀 있어요. 누가 찍은 거예요? 가족이 가져간 걸로. 지장은 또 누구 안 나왔어요 이것도? 그것도 또 뭐 묘하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없어져서 지금 DNA 분석으로 지금 DNA 분석 기법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증폭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없네. 그게 없더라고요. 야 이거 뭐야? 이거는 짐작컨대 성범죄 목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성의 하의가 완전히 벗겨져 있는 상태라면 네. 성범죄가 강력하게 의심이 되고요. 근데 이제 성범죄 여부도 142일 만에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뭐 지렉 채취하고 해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오죠. 그래서 성범죄 여부조차도 밝히지 못할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웃기는 게 요 사건 전옥분 씨 얘기를 하면 항상 세트로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송혜이 양 건이에요. 송혜이. 우리 얼마 전까지도 아버지가 맨날 여기 서울 시내에 다 붙이고 다녔잖아요. 네, 그 딸 찾아달라고 네, 혜이를 찾아주세요 하는 그 네. 우리가 송혜이 사건 또 우리 사건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는데 요 송혜이 실종 사건은 공교롭게 그 동네예요. 그 동네. 약간 떨어진 그 동네인데 송혜인은 99년도 사건이에요. 밤 10시경에 사라졌었거든요. 그 비슷한 그 인근 마을에서 송혜이 양이 같은 정류장에서 실종이 됐거든요. 송혜이도. 그래서 이거는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동네에 있는 송혜이, 같은 동네 그 인근에 있는 전옥분 씨를 대상으로 해서 야심한 시간에 고포 수정장 주변에서 범행을 했다. 송혜인은 아직
사망했는지 여부를 모르지만 네, 또 네.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시신도 못 찾았지만 네. 그래도 그 두 사람이 공교롭게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 같은 마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요들이 없어졌다면 이건 면식범 가능성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 지역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지역을 잘 아는 모르는 뭐 이런 사람이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네, 네. 물론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시간대도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유사하니까. 네, 네. 그럼 저 성범죄 목적의 연산인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물론 이제 송혜인은 고등학교 3학년생이고 저 전옥분 씨 같은 경우는 새 아이의 엄마지만 뭐 근데 성범죄자 입장에서는 뭐 여성이라는 걸로 그냥 뭐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성범죄 목적 송혜희 사건하고도 연관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사실은 이거. 네, 네. 초등 수사만 좀 제대로 돼 있었으면 어쩌면 덤으로 송혜희 사건도 해결됐을지도 몰라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일부 이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제 또 외지인 가능성을 이제 그 타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뭘까요? 카드를 발견했다는 장소가 네네. 카드 발견돼서 그 카드 회사에 갖다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장소가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한 30km 떨어졌어요. 멀리 떨어가네.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비활주로 도로예요. 거기에서 그 카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난 이것도 이해는 안 가요. 누가 카드 습득해갖고 구태 카드 회사까지 가져다 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확인을 해봤더니 뭐 찾긴 찾았어요. 나중에는 찾은 겁니다. 네. 저 그 갖다 준 사람이 그 수원에 있는 활주로 공사 현장에서 아마 일하던 인부나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 조사했다는 그 기록이 지금 없어요. 제가 못 찾아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카드가 발견된 지점은 그 당시에 도로 확장 공사했대요. 예.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공사장이었고 거기서 이제 일했던 인부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걸 찾아다 준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하네요. 교수님. 아 이거 무지하게 답답해요. 난 이거 난 답답해. 경찰 수사가 이 정도 수준이 한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답답합니다. 이거. 저 스스로도 네. 창피하고 후끈거립니다. 뭐야. 그래서 이 사건은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끌려간 건 맞죠. 네, 끌려간 것 같아요. 질질 끌려간 건 예, 맞습니다. 예. 왜 혼자서 한밤중에 그 밭에 버스에 누가 내려서 들어가. 400m 에이, 떨어진 밭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겁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끌려간 거 맞아요. 예. 100% 끌려갔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석만 해보면 그래요. 어차피 답답한 사건이지만 상의가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다리를 잡고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간 그렇게 겁니다. 쓸렸겠지. 예. 그러면 단독범이에요. 예. 두 사람 같으면 양쪽에서 들었겠죠. 들죠. 한 사람 팔 들고 한 사람은 네. 다리 들어서 들고 갔겠죠. 네, 예. 양 두 사람이 있다면 들고 가는 게 빨라요. 이동하는 게. 근데 혼자 하니까 다리 잡고 질질질 끌었기 때문에 상해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요거는 공범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예. 둘 이상이면 들고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신의 이 상체 옷이 이렇게 들려간 거로 봐서는 저는 단독범 소행이 맞다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해요. 네, 물론 네, 뭐 네.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 마을 자체가 집성촌이래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한 치정 관계 뭐 이런 것도 조사는 했다고 그러지만 집성촌에서 저 수사 경력 많지만 집성촌에서 수사해 가지고 진실을 기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알아도 몰라. 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집성촌 특성을 좀 염두에 둔 수사를 제대로 한 건지 예. 거기에도 범인이 가능하거든요. 예. 뭐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예. 저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좀 할까.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분명한 거는 우리가 명확한 사실은 성범죄 목적이다 이거. 예. 송혜이도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송혜이가 부자라서 납치해갖고 돈 요구한 것도 아니고 예. 송혜이를 왜 납치했겠습니까? 어디다 갖다 팔아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범죄 목적으로 또 전옥분 씨 마냥 성범죄하고 살해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다만 시신을 우리가 못 찾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송혜이 양을 찾는다면 그 도일이 이 근처 어디를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예.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가고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분명한 거는 이제 범인 요놈의 동선은 평택에서 수원이에요. 카드 버린 데가 거기니까. 수원 쪽에서 발견된 거네요. 그래서 저 사망한 데는 평택이고 그 전옥분 씨 카드가 발견된 거는 수원이잖아요. 그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비활주로. 그럼 거기까지 그 두 장소를 오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평택에 수송. 그쵸. 그 카드를 습득해갖고 거기까지 이동했겠죠 누군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다 버렸을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찾아서 신고한 거고. 뭐 던져갖고 수원까지는 안 날아갈 거 아이고,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두 장소를 오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네, 있다. 네, 네. 범인은 평택에서 수원을 오가는 놈이다. 직선거리로. 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 당시 경찰이 그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인부라든지 거기에 부수돼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분명히 그거는 떨고 가야 돼요. 수사에서. 기록에는 안 나와 있으신 거죠? 없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그건 완벽하게 떨어야 되거든요. 그걸 떨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했는지 여부가 좀 궁금하고요. 네네. 만약에 이제 그 인부들이라든지 이쪽에 유력하다고 그러면 그건 외지인이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마을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당시 공사장에서 일하던 사람 그게 제일 그게 합리적. 최우선 순위로 그 사람들을 예. 죽였어야 돼요. 어떤 네. 형태로건.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알리바이를 깠어야 돼요. 그게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역으로 마을이 집성촌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한 달에 오면 다 친척하죠 여기가. 맞아요. 과연 거기도 범행을 저질렀을까 이런 부분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 가능성은 예, 다 예, 두고 예, 얘기를 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라면 이제 저는 그 성격 규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분명히 끌려갔다. 강제로 끌려갔다. 두 번째는 상위가 올라간 걸로 봐서는 혼자 단독범행이다. 예, 예, 단독범행. 그다음에 성범죄 목적이 명확하다. 네. 덤으로 얘기하면 송혜이도 그럴 것 같다. 그리고 범인의 동선은 평택에서 수원까지 직선거리다. 그렇다면 그런 걸 계산한다면 나라면 어떤 식으로 그 제 1번 수사 대상을 선택하냐면 그 마을에 살면서 공사장하고 연계 있는 사람. 예, 그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지고 네, 네. 두 다리 건너건 세 다리 건너건 연결을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두고 수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일단 저는 교수님 지리감은 확실히 있다고 봐요. 그 100%입니다. 거기까지 가고 영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예. 그거는 질감 없이 그 버스 정류장 거기서 내리고 있다가 네, 대기하고 그 있다가. 옆에가 뭐 받치고 이런 거 질질 뭐 몇 미터만 끌고 가면 되고 이거 사전 답사 하는 사람 불가능해요. 네, 아는 사람이에요. 예, 질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라면 마을과 공사 현장에 공통적으로 지리감이 있는 사람. 맞아요. 이 사람을 우선순위로 추려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수사했을 것 같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분명한 거는 그리고 이놈이 처음은 아닐 겁니다. 성범죄 관련돼서. 그럴 겁니다. 이 정도면. 예, 성범죄 전력자일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에요. 강간죄가 친고죄로 존재할 때 마을에서 마을 사람 대상으로 강간 범죄를 했던 놈인데 그거는 그 친고죄가 적용될 때는 고소가 없으면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전과가 없지만 마을에서 강간했던 놈이라는 인식은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그 그런 놈들도 좀 찾고. 100일 사이에 뭐 다른 범죄로 잡혀가 갖고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죽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면에서 이게 실종 신고 초등 수사 단계에서 블랙박스 검사 같은 거 뭐 이런 거 일치 안 한 게 이게 그다음에 현장 수색 안 한 거 이거는 입이 100개 1000개 10,0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카드가 발견된 사이에 긁은 기록은 없었어요? 교수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마 그 살해하고 난 이후에 다 가방에서 뒤져가지고 카드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예, 쓰려고 그리고 가져갔다가. 쓰려고 하다가 아니면 일부러 그냥 거기다 뿌려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혼선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래서 쓰면- 내가 카드 발견한서 그 카드 회사에 구태에 갖다 줄 이유가 있나? 그 네. 사람 꼭 조사해야 되는데 왜 조사한 기록이 없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추후에 조사는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잡았고요. 결국은 이건 성범죄 전력이 있는 놈에다가 질감이 있는 놈이 명확하다. 네, 그리고 공통적으로 양쪽 질감 그것도 네, 발생 장소하고 공사 현장 쪽하고 공통적으로 지리감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수사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만만치 않네 이거. 이 사건 뭐 화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야 이런 식의 경찰이 아주 기초적인 수사마저도 못했을까 제대로. 네.
물론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는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 당시에 이 엄양 사건이 2002년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2002년도, 터졌어요. 2003년도 그 끌었어요. 즈음에 4년도까지.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출 신고 들어오면 가출 신고 처리하는 요령 자체가 증명사진 이상 하나 갖고 오세요. 주민등록등본 떼오세요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자 신고할 분 가족이라 해야 됩니다. 신고할 분은 오라고 앉아갖고 언제부터 어떻게 나갔어요. 그 조사 받은 다음에 네. 차지로 출동하는 거 아니고 네. 전산에 입력만 했었어요. 그 당시에 가출이는. 전산에 입력만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발견되면 연락해주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갖고 지금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졌지만요. 그때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지구대 파출소에서 여기 그 도일동을 관할하는 그 파출소에서 네. 아마 그 가출 사건 접수했을 때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관심도 안 가진 거예요. 근데 경찰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얘기를 들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둘째 오빠가 내려준 거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같이 평택역에 도착했다는 거. 그다음에 버스 타고 간다고 딸한테 전화한 거 명확하잖아요. 네. 비자 사가지고 간다는 거. 네, 네. 그러면 실제로 버스 탔는지 여부는 그거는 가출 이거 입력하고 난 이후에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네, 맞으세요. 실제로 버스 탔는지 안 탔는지 확인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평택역에서 안 탔으면 평택역 주변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평택역 쪽에는 CCTV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많아 혹시. 그럼 평택역이 아니면 버스를 타서 도일동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확인하는 거 간단해요. 버스 블랙박스 까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안 깠어. 안 까니까 휴대폰 빌려준 애도 그 학생도 그 당시에 못 찾았던 거고. 그 다음에 내린 게 그 동네에서 내린 게 명확하면 당연히 그 주변 수색했겠죠. 근데 그 수색도 안 했어요. 그럼 시신 금방 발견했다고. 부패돼서 다 그 상태에서 지렉 채취도 못할 정도로 성범죄 당했는지 여부도 못 알아볼 정도로 다 부패한 상태에서 뒤늦게 발견해서 무슨 수사를 하냐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초등 수사는 진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진짜 막 입에서 욕이 나오는 욕이. 아니, 일단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 조개 줄 그거 같아요. 그 송량 사건하고 송혜이 너무 사건 유사하니까. 이거 송혜이 사건 범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그 부분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사건과 관련돼서 아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좀 제보 주시면 저희한테 필요 없습니다. 112에다 그냥 본인이 계신 곳 112에서 신고해 주셔도 다 경찰이 나가서 출장 수사 다 하니까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분들 다 커가고 성인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남편분이나 따님이나 네, 얼마나 네. 이 자녀가 3명이나 있대요. 얼마나 이게 엄마의 그 어떤 이 변사 객사에 대해서 그러면 가슴 집 아프겠습니까? 앞에까지 다 오셔갖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남편이 너무 자책을 많이 해요. 죄책감 갖고. 내가 20분만 더 기다릴 걸. 예. 이런 남편을 그 당시에는 또 뭐 수사팀을 붙어가고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남편 얘기하는 거 좀 귀뚱을 흘리고 이런 부분 등등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사는 초등수사가 1번이고요. 네. 근데 초등수사가 1번이고 예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예단.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그 이전에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거는 성입니다. 성이. 네. 정성 어린 수사. 정성입니다. 네, 정성 어린 수사. 경찰의 성이. 경찰은요. 이거는 경찰이 할 일. 이거는 경찰이 안 할 일. 아주 냉정한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경찰하는 거 아닙니다. 경찰은 아주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제발 이제 우리 후배들 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속상해요 이거. 전옥군 씨 사건 좀 안타깝지만 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또 전직 출신이다 보니까 이걸 얘기하다 보면 경찰이 너무 실수한 게 많아서 또 욕을 엄청나게 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 전체가 욕먹어서는 안 되지. 그렇게 처리한 놈들만 욕해야 되겠지만 근데 평택경찰서 전체 직원들이 또 매도될까 봐 이거 참 좀 난해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좀 가슴 답답하지만 전옥분 씨 사건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이 내용에 대해 관심 있고 하신 분 많으시니까 조금이라도 뭐 이번에 그럼요. 대전 그 은행 강도 사건도 조금이 그럼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정말 중요한 것 좋겠습니다. 같습니다. 제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미제 사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